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큐 여보세요의 문현진 멘토, 조기 멘토입니다. 네, 오늘 장도 이렇게 시원하게 또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은 또 그렇게까지는 좋은 장이 아니다. 또 상승 추세가 약간은 주춤한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시황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약간 파란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20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갔다가요. 지금은 1990.15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고요. 갭 상승을 했다가 음봉으로 민 만큼 조금의 조정은 예상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만기일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조정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추세적으로만 본다면 브렉시트를 딛고 올라가기 때문에요. 긴 그림으로만 본다면은 충분히 상승 추세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2035포인트, 50포인트까지 올라가지만 출렁거리면서 올라간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외국인이 꾸준히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1203억 정도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1394억 원 정도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이 300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닌가 싶고요. 이대로 외국인들이 좀 꾸준히 사주기만 한다면 2천억 돌파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아직은 해외 증시라든지 조금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으면은 충분히 조정장에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제공량 시점도 된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장을 지켜보는 조금 노하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조금 살펴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1.5%대의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 지수를 밀어내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1.16% 정도 내려가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이 두 종목이 어느 정도 이바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15% 정도 올라가면서 조금 낙해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반등으로 딛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2.5%대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2%대의 상승 흐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본다면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떨어지고 있죠. 2.2% 정도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가 지금 오늘 조금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 다시 한번 조금 주춤하면서 보합권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봉으로만 본다면은 약간의 음봉으로 돌아섰다. 지금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77만 원대 다시 한번 라인 상정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극률까지 한번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이외에 아모레퍼시픽도 최근 사드 문제 때문에 내려왔던 것을 조금은 반등하려는 의지가 보여주는 가격대입니다. 0.16% 정도 0.24%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16% 반등, 그리고 삼성생명은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네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2.4%대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0.93%대 강보합권에서 1%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리고 SK텔레콤도 약간 강보합권이네요. 0.5% 정도 상승. 하지만 KTNG가 조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2.67% 정도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상향 종목이었는데 최근 조정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악재라든지 내수 경기에도 굉장히 조금 불확실성이 자꾸만 재개되다 보니까는 KTNG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12만원 선이죠. 12만원 선을 조금 지켜내기만 한다면 이 종목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치고 나가지만 깬다면은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왔네요. 좀 어제 그리고 그저께까지 15% 정도 내려갔었는데 오늘은 2% 상승하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변동성에 대비한 장을 준비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코스닥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8.61포인트에서 현재 0.20% 좀 상승 중에 있지만
사실 상승이라고 하기보다는 음봉으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보다는 좀 떨어졌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시장은 좀 단기 반등보다는 단기 좀 조정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에서 조금 내려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단기 조정,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앞으로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역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셀트리온이 0.60% 좀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가 0.32%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서가 1.54%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CJ ENM이 2%대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가 오늘 2% 좀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이슈를 탔었는데 오늘 좀 2%대 좀 하락이 나오고 있다. 바이로메드 역시도 뭐 보합권 쪽에 보합권 쪽에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루엔이 오늘 8% 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8.36%까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루엔이 오늘 조금 상승하는 데는 수급적인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미팜 같은 경우 마이너스 1.79% 하락 중에 있고요. 컴투스가 0.55% 상승 중에 있습니다. 케어젠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죠. 0.94% 아직까지도 조금 흐름 유지하고 있다. SK 머티리얼즈도 역시 1.80% 상승 중에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5.88%, 6%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0.33% 보합권 내지 하락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오테크닉스 역시도 뭐 0.4%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이 마이너스 1.54% 하락 중에 있고, GS홈쇼핑도 마이너스 0.41%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대부분이 어떤 특정한 두드러진 어떤 상방향보다라는 것은 일단 보합권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흐름을 지금 조정받을 흐름이나 또는 횡보받을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홀딩 관점 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관점 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뭐 내일이나 또 다음날 또 조정이 있을 때 그때 매수하시면 적기 해서 매수하시는 거라 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양시장 모두 시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본격적인 종목 상담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고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2263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 고지를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를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요. 저희 투자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조금 담아보면서 첫 번째 상담을 조비 멘토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인바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예, 인바디 평단가하고 비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5,000원에 50%를 들고 있습니다. 네, 인바디 45,000원에 비중 50%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봅니다. 예, 예. 얼마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일주일. 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셨는데 일단은 조금 먼저 비중이 50%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근데 결론을 벌써 말씀해 드린다면은 일단은 45,000까지 다시 올 겁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차트를 좀 보신다면은 지금 시청자님 TV 보고 계신가요? 예, 예. 네. 지금 여기서 사셨어요. 그쵸? 제가 좀 예, 그려드릴게요. 여기서 사셨는데 조금 자리는 좀 높아요. 그쵸? 지금 보시면 자리는 크게 보니까 어떠세요? 자리가 좀 높아 보이죠? 예, 예. 그래서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잡아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 45,000원에 비중 50% 실으셨으니까 짧게 수익 보고 나오는 부분으로 제가 한 5만원 정도 잡아드리면 적정일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예. 기업적 분석도 지금 인바디 같은 경우 의료정보에 뭐 의료용품을 매매하게 되는데 혹시 뭐 이런 거 보고 매매하신 거 있으세요? 어느 거요? 어떤 뭐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네. 인바디 의료기구가 병원에 가니까 좀 있더라고요. 아. 병원에 가시니까. 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에, 2015년에, 2016년까지 계속 흑자 전환이 좀 나타났어요.
고객 특성 현상 나타났는데, 일단은 회사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이 적자가 없다라는 것이 제약바이오 쪽이 적자가 없다라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를 경험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커요, 종목들이. 근데 45,000원이 조금 매수가가 좀 높을 뿐이지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목표가가 5만원 정도 좀 잡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손절가도 좀 같이 잡아드려야 되니까 37,900원. 만약에 이 부분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반등 나와서 충분히 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종목에 문제는 없어요. 회사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좀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음봉이 나오다 이제 연봉 차트를 좀 띄워보면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단기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 거래량도 같이 보시면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도 계속 올라갈 종목이긴 하지만 잠시 쉬었다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비중 50%니까 한 5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조금 내시고 다시 좋은 자리가 오면 그때 매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한번 꼭 진행해 보시고 문제가 되시면은 이제 손절가 꼭 지키셔서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이거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호텔 신라 67,000원에 20%를 매수했는데, 좀 갈 듯 싶으지만 어저께 쫙 좀 빠지고 잘 안 가서. 아, 그죠? 지금 매도를 해야 67,000원에 20% 정도 담으셨고, 예, 조금 담아놓으니까는 갈 듯 말 듯 하다가 안 가죠? 예. 그죠? 이거 왜 사셨어요? 이거 전에도 한번, 다른 분이 매수한 데산에 7만원에 주고 매수했는데, 네. 계속 보유하는 걸로 그런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좀 더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죠? 매수를 해봤는데,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안 가긴데 이게 안 갈 것 같는데 그래 그냥 사놨으니까 한번 전문가님한테 한번 알아보자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가실 건데 마음이 조금 불안하고 착잡하셔서 전화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 예. 네, 지금 밑에서 조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사요. 예. 네, 최근 이제 2월, 3월, 4월 이때는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요. 예. 5월, 6월, 7월 이때는 또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차트 혹시 보세요? 예, 샀어. 가끔 보시죠, 차트. 예. 예, 가격 차트 한번 보시면은 상승 굉장히 열심히 잘 해오다가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밑에서 다시 한번 매집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예, 누군가가 굉장히 지금 6만원대에서 6만원에서 7만 5천원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올라갔으면 예. 좋겠는데 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기다리게 되거든요. 예. 혹시 시청자님 낚시 좋아하십니까? 예? 낚시. 낚시에 조금 하는 편입니다. 좀 하세요. 저도 낚시 되게 좋아하는데 예. 낚시 보면 이렇게 낚싯대 던져놓고 기다리잖아요. 예, 그렇죠. 기다리다 보면 입질 오다가 좀 미끼 물고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다시 꺼내서 미끼 꽂고 다시 또 기다리잖아요. 예. 이 종목이 그런 종목이에요. 이제 낚시 담그셨거든요. 네. 그럼 이제 입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입질이 딱 오는 순간이 7만 원 돌파하는 자리거든요. 예. 네, 그래서 7만 원 돌파할 때까지는 물고기가 자꾸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7만 원 돌파해서 올라올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 하나 빡 치고 올라오면요. 예. 그때는 이제는 조금 걸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부터 수익 조금 챙겨가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예. 네, 그렇게 본다면 한 8만 원까지는 조금 머니까 7만 9천 원 있죠? 예. 7만 9천 원까지는 조금 느긋하게 낚시하신다 생각하시고 기다려보다가 7만 9천 원 됐을 때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전략을 또 상세하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7만 9천 원까지 꼭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 거예요? 제이 콘텐츠이고요. 네.
4,550원에 20%입니다. 네, 4,550원에 비중 20%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네. 뭐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이, 자꾸 4,300원대에서 자꾸 내려오고 해서. 아, 네. 일단은 좀 기업 분석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네. 먼저. 일단은 뭐 미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네요. 어떤 회사인지는 아세요? 어떻게 뭐 하는 회사이신지요? 네. 네, 그럼 뭐, 일단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일단은 매출이 좀 잘 나와야 되잖아요. 예. 네,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회사 부채도 많지가 않아요. 회사 부채도 많지 않고, 유보율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회사 자체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은 또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회사가 좋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면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지금 가격을 제가 그려봐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하셨어요. 평균 단가가. 네. 근데 이제 TV를 보시면 가운데 검은 선이 크게 그려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오면은 가격이 싸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가격이 이제 여기에 오면 싸게 되는데 지금 딱 거기를 터치했죠. 얼마 전에 네. 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 평단가까지는 금방 올라오고 그리고 더 수익까지 낼 수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 20%도 문제가 안 되고 4,550원이면 뭐 다음 주 정도에 바로 오실 것 같은데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더 있었는데 조금 그냥 손해보고 팔았어요. 10%를. 아이고, 비중을 좀 정리를 하셨군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브렉시트 관련해서 그때 한참 이제 위화감이 있을 때 그때 매매하셨는데, 그쵸? 네. 근데 그때는 넘기셔야 돼요. 왜냐면 종목에 좀 확신이 갖고 있다라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 파는 거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싸게 담아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고 나서 그때 팔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매수가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올까요? 다음 주가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은 뭐 다다음 주 내도 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뭐 매수가까지 멀지도 않고 지금 좀 계속해서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이네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왕 들어간 거 수익 실현까지 좀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좀 매도가도 좀 같이 잡아드릴까요? 네. 일단 본전가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 것 같고, 저는 일단 5,000원에서 한번 부딪힐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과거에 5,000원에서 한번 부딪혔던 적이 있으니까 5,000원까지 보시면 충분히 올 것 같습니다. 5,000원에서 그럼 다 매도할까요? 네, 5,000원의 비중 20%면 분할 매도하기에는 조금 비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적당하게 분할 매도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다 정리하셔도 저는 상관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문제 없으니까 꼭 기다려서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아티스고요. 이 3,250원의 비중 15% 정도라고 하시네요. 네, 3,250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아마 들어가셨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급등했을 때 거의 꼭대기에서 꼭지점에 사셨던지 아니면 오늘 장중에 뭐 시가 부근에서 사신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조금 되는 자리거든요. 자, 일단 이런 차트를 보고 2차 파동이라고 합니다. 뭐 급등이 이렇게 한번 쭉 올라왔다가 또 한번 이렇게 거품 꺼지듯이 한번 꺼졌다가요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것을 2차 파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2차 파동 이후에 조금 급등세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전고점을 뚫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아직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게요. 밑으로 쭉 빠져내릴 수도 있고요. 지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의 도박성이 짙은 자리입니다. 이제 내일 장에서 아마 상승 또는 하락이 결정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좀 섣불리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내일 장에서 만약 5일선을 조금 지키고 타고 올라간다면은 다시 한번 급등세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차트랑 비슷한 차트로 지금 다른 차트가 아니라요. 똑같은 차트입니다. 아티스와 PSMC라는 종목인데요. PSMC도 마찬가지로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거품 꺼지듯이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지만 오늘 조금 자리를 조금 지켜내가면서 상승하려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 뚫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트의 모습이다 라고 본다면 이 차트는 지금 음봉으로 말아내렸기 때문에요. 지금 3,000원 선이죠.
2,900원 선을 조금 지키지 않는다면 손절을 조금 감행하시던지 아니면 이 종목은 세력이 아직까지 뭐 꿈틀꿈틀대면서 잘 지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3,000원 이하 2,700원 선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탈출을 조금 노려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종목이 상당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 터졌을 때 빨리 털고 나가고 다시 내려올 때 또 잡고 올라가면 또 털고 이렇게 해야 되는 단기성이 좀 강한 종목인 만큼 조금 대응 빨리빨리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LG전자 네, LG전자요. 가격하고 예. 이제 평단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000원에 네. 20%. 네. 64,000원에 20% 주셨는데, 일단은 매수하신 지는 좀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하면 건 1년 돼 갈 겁니다. 아, 1년 정도 돼 가시고요. 예. 일단은 뭐 1년 정도 기다리셨으니까 좀 장기 투자 접근으로 좀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죠. 뭐 자꾸 내려가니까. 아, 네. 그러면은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좀 계속 홀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지금 LG전자에 제가 차트를 개장 이후,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제가 다 펼쳐왔어요. 근데 지금 예. 자리가 어떤 것 같아요? TV 보고 계신가요, 혹시? 예, 예. TV 보고 계시면 자리가 지금 상당히 저자리죠? 낮은 자리죠? 예. 그러니까 예. 요거 시간이 있으면은 다시 올라가는 날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음봉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하나가 이제 짧은 양봉이 생기게 돼요. 지금 짧은 양봉 하나 나왔죠. 2016년도에 그 연봉 차트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잘 올라갈 거예요. 내년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좀 올라갈 거니까 너무 좀 빠르게 사신 거는 좀 이른감이 있지만 그래도 싸게는 사셨어요. 워낙 지금 LG전자 싸게 잘 사셨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인 거지 사실 뭐 종목이나 어떤 가격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싸게 잘 사셔서. 그래서 예. 지금 뭐 홀딩하고 계셨겠지만 조금 더 힘들더라도 조금 더 홀딩 하셔가지고 꼭 저는 LG전자로 한번 수익 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면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번 연도는 지나야지 다음 내년 연봉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번 연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올라가는 게 느껴지면서 그때는 좀 지루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년부터 이제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까지는 꼭 들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뭐 특별하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시간이나 인내심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시겠습니다. 좀 그러면 지금 더 사가지고 단가를 낮출 필요는 있습니까? 지금 비중이 현재 지금 20%니까 예. 추가 매수 한 30%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LG전자가 대형주다 보니까 조금 30%까지 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 정도 저는 좀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면 매수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오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제가 코다코. 네. 코다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코다코 4,000원 비중이 40%예요. 코다코 비중 40%에 4,000원이요. 네네. 목소리가 되게 성우 같으시네요. 예. 네, 굉장히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4,000원 선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네네.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빠질 때 사셨나봐요? 제가 4,500원에서 제가 안 팔았거든요. 아이고요. 놓쳐가지고요. 저 4,500원을 놓쳐버렸네요. 네네. 굉장히 아쉽네. 브렉시트 때는 안 파셨네요, 그래도. 네네. 안 팔고. 예. 좀 더 이게 회사도 괜찮고 해서 좀. 그럼 브렉시트 이렇게 내려올 때 더 사신 거네요? 네네. 야, 잘하신 거예요, 진짜. 그래요? 예, 이렇게 내려올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시청자님 분석하신 대로 매출도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회사 자체가 좋은데 네네. 왜 안 올라가나 걱정이 되죠? 네네. 회사 좋고 내가 샀는데 올라가면 그게 주식입니까? 도박이고 굉장히 내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조금 안 된다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불안해하시고 이렇게 겁나면 주식 못해요. 그죠? 네. 그래도 이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주식을 알려드릴 때 말씀드리는 게 세력이 있는 종목은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네. 누군가가 네. 어느 가격만 되면 막 사요. 그죠? 만약에 네네. 시청자님이 4,100원에 샀는데 지금 1조 원을 가진 분이에요. 그죠? 돈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인데 시가총액 1,300억짜리거든요. 네, 예. 지금 4,000원에 샀는데 돈이 많으면 4,000원 오면 사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냥 더 떨어져라 하고 그냥 놔둘까요? 아니요, 더 사고 싶죠. 자꾸 사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계좌를 안 보고 싶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4,000원 밑에서 누군가가 자꾸 사는 종목들은 의심해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이 딱 그렇네요. 그죠? 아, 지금 이 종목이 3,500원에서 4,100원대에서 누가 자꾸 사요. 아, 내려갈 만하면 사고 올라갈 만하면 또 못 올라가게 팔고 누가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죠? 그러면은 그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 기다리고 있으면 꼭 수익 나거든요. 아, 그래서 코다코 보유 의견 드리고요. 네네. 조금 목표가를 드려볼게요. 4,500원에 못 파셨으니까 네. 한이 남잖아요. 네. 한이 얼마 남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4,500원까지 들고 가세요. 그리고 4,500원이 되면 비중 50% 줄이시고요. 네. 그 나머지로 4,700원을 한번 바라볼게요. 아, 아시겠죠? 4,700원이요? 네, 4,500원의 절반 딱 한을 푸시고 네. 4,700원까지 수익 챙기시고 나온 다음에 조정받을 때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만일에 제가 예. 한 7,000원까지 저거 들고, 만일에 계속 들고 간다 하면 네. 어떻게 됩니까? 한 5년 동안 투자하시게요? 아, 한 3, 4년은. 3, 4년은 보고 하신다고요? 예, 예. 그러면 이 종목 말고 차라리 코스피 대형주로 하셔야죠. 아, 대형주로요? 네, 이 종목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급락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네네. 그만큼 장기간으로 들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장기로 한다라고 본다면 한 네. 1년에서 길어봐야 1년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만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장기로 들고 가시기보다는 코스닥 우량주잖아요. 예, 예. 코스닥 주식은 거의 테마로 움직이고 세력이 움직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차라리 코스피 대형주의 비중 40% 담는 게 좋아요. 지금 저점 자리 아까 전에 상담했던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이라든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장기로 가져가긴 좋고요. 이 종목을 3, 4년 들고 가기엔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짧게 빨리빨리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회사가 자체는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은 잠시 여기서 쉬어가도록 하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오늘 예상 체결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91.59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92포인트, 92.6포인트에서 계속 체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2000포인트를 앞두고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2000포인트는 역시나 심리적 부담이 있는 가격대다. 그래서 뚫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수급이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도 조금 양호하게 들어온 편입니다. 외국인이 1382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여주었지만요. 개인이 1719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다. 그리고 기관이 152억 원 정도의 매도세지만 이렇다 저렇다 하지도 않은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끌어올린 다음에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조금 던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선물 옵션과에서 조금 차익을 조금 노려보려고 한다. 프로그램 매매를 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내려가진 않겠지만 개별 종목에 있어서는 타격이 조금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다면 아까 브렉시트와 마찬가지로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습니다. 1.3% 정도 내려갔고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1.3% 정도 하락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1.5%, 2%대로 각각 상승 체결 중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2%대의 하락 보이고 있네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0.13% 정도로 강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45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주춤한다. 하지만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많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 만큼요.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힘에 붙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추세는 살아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하지만 45만 원 못 뚫는다면요. 그때는 수익을 조금 청산하시고 다른 종목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SK하이닉스가 오늘 강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삼성생명이 약보합권 움직임이네요. 다음 종목도 살펴봅니다. 오늘 포스코가 역시나 많이 올랐습니다. 2.66%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KT엔진은 반대로 2.6% 정도 하락, 그리고 LG생활건강과 신한지주 모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보합권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조금은 투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닥권인 만큼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조금 아래에 있는 종목들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699.56포인트로 0.33% 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좀 음봉으로 남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내일장 좀 준비하면서 모레나 또는 다음 주에도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시세를 통해서 어떤 흐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장이 끝나면 또 유럽 시장이 열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는데 현재 S&P 선물 지수가 0%를 기록하면서 특별하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뚜렷하게 좀 드러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상황을 봐서 매수하는 관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많이 올라간 업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출판, 매매, 복제가 오늘 6.46%, 특히 이제 로엔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 업종들을 좀 크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서비스 역시도 뭐 1.20% 상승이 좀 나오면서 크게 좀 올라갔다. 그리고 오늘 비금속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1.15% 좀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금속에 좀 포함되는 종목에는 홈센터가 오늘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업종들을 오늘 크게 끌어올렸다. 디지털 컨텐츠 역시도 1%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종이 목재도 상당히 흐름 좋고요. 통신 장비, 운송 장비, 뭐 금속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당히 좀 빨간색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오늘 좀 시장이 올라가면서도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통신 서비스나 섬유 의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데즈 컴바인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는 0.81%로 크게 낙폭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기계 장비도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4%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특히 많이 떨어진 종목에는 이제 KSP가 7%대 좀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KSP가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379억을 매수했고 외국인이 동반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7월 12일 장도 오늘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힘든 장이 아니었나 싶네요. 보통 올라가는 장이면 기분이 좋고 내려가는 장이면 굉장히 슬픈데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는 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확고하게 세워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조금 예측하는 습관을 조금 기르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코스피 한번 먼저 체결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990포인트를 조금 넘었습니다. 91.08%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90포인트로 올라왔지만 2000포인트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조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줄타기 하는 장인 만큼요. 너무 2000포인트 넘어갈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방어운전하듯이 조금 수익을 챙겨가면서 내 자산을 지키는 투자를 하자라고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닥은 거의 700포인트 올라온 모습입니다.
9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0.3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조비멘토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750포인트, 780포인트 정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700포인트는 심리적인 저항대다. 그래서 여기를 뚫는지 안 뚫는지가 1차적인 관문입니다. 1차 관문을 또 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조금의 조정은 있겠지만요. 큰 그림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흔들릴 조금 필요는 없을 것이다. 75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천천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체결지수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로는 슈넬 생명과학 코스피에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슈넬 생명과학이 오늘은 조금 강력하게 올라가서 5.83% 정도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니찌이코 제약의 미국의 제약사 인수의 강세 흐름을 조금 나타냈는데요. 니찌이코 제약이요 슈넬 생명과학의 거의 대주주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넬 생명과학이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어내는데요. 제가 N자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달에는 상승세 계속해서 이렇게 쭉 이어나가다가 6월달 조금 주춤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오늘 같은 장에는 매수를 조금 가담했다면은 수익 정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았나. 7,500원 선까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었다. 하지만 7,500원 뚫지 못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조정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넬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 회사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매출의 성장이 뒷받침만 된다면 충분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은 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한방직이죠. 대한방직이 오늘 대구 신공항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9.73%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게 웬 말입니까? 영남권 이제 신공항이 또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밀양 신공항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고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엔 무산이 되면서 완전히 울상을 짓게 만들어버렸죠. 자, 그런데 이제는 또 대구 신공항입니다. 자, 대한방직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상승 치고 올라가면서 오늘 거래량이요 4,525%나 터졌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평소 거래량의 45배가 터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수급이 많이 몰려 들어왔다. 하지만 평소 거래량이 1,000주, 1,200주밖에 안 되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승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유통 주식이 적은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급등세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코데즈 컴바인처럼 지금 편승하지 못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급락을 맛봐야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매수하기는 조금 꺼려하는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매수를 조금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정받을 때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의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코스닥 특징주 첫 번째는 N게임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N게임은 오늘 추천 좀 드렸었는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내용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또 방학이다 보니까 또 게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이트 온라인이라는 어떤 게임이 중국과 이제 연장 서비스를 체결한다는 소식에 계속 좀 강세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항상 나왔던 이슈들이고 상당히 N게임에서는 뉴스가 많이 해제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가지고 좀 매매를 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보시겠고 기술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가가 좀 싸야지 올라갈 자리를 만들어 놓는데 현재 지금 검은색 자리다 보니까 조금 싼 편이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이런 이슈가 뜨기 때문에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관이 요즘에 최근 들어서 눈독을 좀 들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요즘 최근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일 것 같고 쌍바닥도 찍고 연봉 차트도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게임도 이 부분은 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도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4,900원에서 5,100원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6,500원 정도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이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좀 많이 올라갈 건데 이슈를 좀 같이 꺼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얼마 전에 또 우리가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이 내용들이 많았죠. 근데 파워로직스도 전기차 관련해서 종목이 말씀이 되는데 왜냐면 중국의 뉴스를 좀 찾아본다면 중국 BYD 그룹의 모노레일 시장 진출의 소식이 좀 강세라는데 왜냐면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 투자한 중국 전기차 BYD가 우리가 이제 파워로직스와 배터리 보호 회로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워렌 버핏이 투자했을 때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투자했을 때 전기차 BYD가 좀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파워로직스도 거기다가 투자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좀 납품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파워로직스도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사실 지금 저가이고 상당히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고 연봉 차트로 상당히 좋은 흐름 유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잡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5, 6천 원대에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11,200원 정도 좀 잡아드렸지만 더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한 15,000원에서 2만원까지도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특징주 두 개를 좀 잡아드렸고 오늘의 이슈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좀 저번 주에 미국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미국에 좀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고용지표가 호조세라 발표가 되면서 미국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 지수를 본다면은 미국 지수가 글로벌이 S&P 500 지수가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지금 돌파할지 여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드린다면 모건 스탠리에서 좀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 전 세계 지수를 기준으로 유럽의 그 CESI라는 지표가 상당히 좋은 지표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경제 지표가 이 경제 지표는 좀 선행하는 지표거든요. 세계의 어떤 각국의 시장을 좀 선행하는 지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좋게 나왔다라는 것은 해외 증시가 좀 좋아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승이 나왔고 또 역시 워렌 버핏 역시도 여기에 좀 끼어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워렌 버핏에 대해서도 여기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야구에 대해서 좀 비유를 했습니다. 야구가 이제 좋은 타점이 왔을 때 정확히 쳐냈을 때 좋은 그런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부분 시장이 좀 이제 하락이 좀 나왔었죠. 그때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적극 매수를 하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지금 돌파가 나오려고 지금 지지하는 보니까 만약에 미국이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상당히 호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선물 지수나 아니면 유럽 지수, 미국 지수를 같이 확인하고 내일 대응장을 예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와 특징주 4가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또 이렇게 마감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고지부터 드릴게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2263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상담 저희 조비 멘토님께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셀로메드 네. 3,250원. 네, 3,250원에 60%. 네, 60% 분이셨는데 일단은 셀러메드 좀 걱정이 되시겠어요. 비중이 60%다 예. 보니까 좀 물리신 부분인데 차트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왜 언제 매수하게 되셨어요? 한 달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는 기억이 못하겠고. 혹시 매수하게 혹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아는 분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네네. 좀 통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 셀러메드 역시도 의료 장비, 의료 용품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네. 아무리 이제 좋은 업종이라도, 이제 재무제표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좀, 연간 좀 적자가 좀 심했어요.
네. 그래서 3년 연속 좀 적자가 나왔고 2016년에도 적자를 좀 면치 못했어요. 그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네네. 네, 빨간색이 이제 적자를 뜻하는 건데 이제 좀 계속해서 연간 좀 적자가 나왔고 유보율도 상당히 좀 마이너스라서 기업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은 기업적인 측면은 좀 재무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회사가 뭐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어떤 보장은 없으니까 특별히 뭐 네.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가격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TV 좀 너무 높게 샀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비중도 60%인데 만약에 네. 네.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네. 이거 한번 정리 혹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정리할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니까 만약에 기회가 다시 온다면은 그때는 꼭 매도를 거들어 두시고 그리고 네. 이제 이게 등락폭이 심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눈으로 보고 걸기보단 미리 매일 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이제 예, 언제 예. 빠지고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리를 하면 너무 좋은 거고요. 너무 운 좋게 나오신 거고 만약에 네. 이게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란 문제가 있으니까 또. 네. 근데 네, 네. 만약에 문제도 좀 잡아드리면 지금까지 좀 지키고 있는 자리는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고점이라도 좀 지키고 있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 네. 자리가 언제냐면 브렉시트 때도 크게 안 빠졌어요. 오히려 예. 많이 올라가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빠질 의향은 지금 차트로만 보면 빠질 의향은 크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을까 빠져나올 기회가 한 번 존재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530원 정도 안 깨고 내려가잖아요. 3천 얼마요? 2,530원이요. 아, 2,530원. 네, 네. 이 부분 안 깨고 이제 안 깨면요. 다시 네. 한 번 더 올라가서 본전가까지 올 기회가 한 번 더 생길 거예요. 아, 그럴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60%대야 다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정리부터 예, 하고. 예. 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정리하고 좋은 종목 다시 들어가도 되니까 그때 늦지 네. 않으니까 한번 꼭 정리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네. 심리적으로 편하게 매매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쯤, 여보세요? 네. 언제쯤, 얼마 올라오면 다 정리를 할까요? 일단은 매수가가 현재 3,250원이잖아요. 예. 여기다 세금하고 수수료 포함하면은 한 3,270원에서 80원 정도 되거든요. 네. 3,270원에서 80원에서 다 정리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수익을 오히려 좀 기대를 하다가 네. 본전에서 지나갔는데 다시 내려오면 너무 아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 목표는 수익보다는 어차피 수익이 나도 1, 2% 정도 더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1, 2% 정도는 좀 버리고 그냥 본전에서 좀 안전하게 좀 챙겨서 다음 네. 종목의 수익을 내자라는 목표를 좀 들어가 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한 너무 3,250원은 항시 걸어놔야 되나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건 급등주에 속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 올라가고 어떤 일이 생겨서 갑자기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네. 항상 좀 걸어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꼭 빠져나오시고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오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저기 마이크로 컨택소리고요. 마이크로 콘텍솔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950원에 20%. 6,950원에 20%요. 예, 예. 조금 빠졌네요. 그죠? 예. 한 10% 조금 안 되게 빠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신 지는 조금 되셨어요? 그래서 돼가지고요.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 와서 매도하려고 했는데, 네. 5,000원대까지 다시 밀려버렸잖아요. 5,000원까지 밀었죠. 예, 5,000원. 5,200원까지 왔다 갔는데, 그래도 이게 브렉시트 때문에 내려왔던 거잖아요. 네네. 오히려 저 때는 더 담았어야죠. 그죠? 네, 이 종목 괜찮아요. 네. 뭐 일단 기업적인 가치 면에서도요, 뭐 회사가 돈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어 있고 매출도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영업이익적인 면에서 많이 줄어가지고 조금 외면 당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자, 그죠? 네. 자, 그런데 쉽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실적이 좋은 회사예요. 만약에 실적이 좋다 뉴스가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면 걔가 앞으로도 계속 좋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네. 만약에 자녀 있으세요? 네? 자녀분이 혹시나 있으세요? 네, 있어요. 만약에 자녀가 학교를 갔는데
전교 1등을 했네요, 이번에. 네. 굉장히 기분도 좋고 해갖고 좋은 거 다 사주고 핸드폰 사주고 했는데 다음번에도 전교 1등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죠. 네. 그래서 실적이 좋다 이슈가 나오는 회사들은 계속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주가가 끝없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전교 꼴등인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네. 굉장히 지금 손해익이 많이 떨어졌다. 얘가 성적이 옛날엔 좋았지만 지금은 안 좋다거든요. 그럼 얘가 노력하면은 꼴등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올라갔죠. 올라가겠죠. 기업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당연히 사놔야 돼요. 그래야지 올라갈 때 팔죠. 얘가 전교 1등 했을 때 팔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자리다. 그래서 매수해놓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되고요. 5,000원 오면 더 사세요. 네. 네, 5,000원 오면은 더 사시면 되고요. 지금 세력이 꽉 잡아놓고 물량 엄청나게 사드렸거든요. 네. 그 가격대가 한 6,500원대예요. 네. 그래서 그 5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횡보시키고 있는데 한번 치고 올라가면 무섭게 치고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한가도 한번 들어간 적도 있는 종목이고 지난번에 19,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횡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슈팅 크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 챙겨서 나오는 전략 드리고요. 일단 1차 목표가로는 8,000원대를 드릴 것 같아요. 7,700원에서 8,000원 있죠? 네네. 그 라인을 잡고 1차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내가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들고 가보겠다 한다면 심리적인 저항대입니다. 10,000원 선이에요. 네. 딱 9,900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5,000원 오면 더 사버리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종목은 너무 걱정 안 그 하셔도 기간은 돼요. 언제쯤? 기간이요? 네. 그 자녀분 있다 하셨죠? 네네. 그 자녀분이 전교 1등 언제쯤 하실지 아세요? 그죠? 그죠? 그 기간을 알아맞추는 거는 거의 신적인 존재거든요. 네. 그게 이제 거의 전문가들이 얼마 걸릴 겁니다, 말은 하는데, 네. 그냥 짐작이에요, 짐작.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네. 7,700원까지 올라오는 거는 지금 이게 올라올 때 30% 후후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브렉시트 여파가 많이 깨졌기 때문에 30% 올라온다면 7,000원 돌파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기간은 그리 멀지 않았다. 그래서 길게는 6개월까지만 딱 바라보고 한번 투자해보자라는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수익, 충분히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네, 걱정되시면 전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오늘도 이렇게 맞춰보았고요. 이제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 3일 정도의 이번 주 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대응만 있다면 충분히 수익도 나고 본전 탈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으로서 그걸 도와드리는 역할 충분히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도 증시큐 여보세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증시큐 여보세요의 문현진 멘토 조기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